자, 이제 유럽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프랑스와 폴란드 군대가 전쟁에 대비해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누엘 마크롱은 오늘 유럽이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유럽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세 방향에서 동시 공격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 방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전날 키프로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미국의 참여 없이 유럽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유럽연합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나토가 아니라 EU 차원에서 집단방위 조항의 실질적 이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유럽연합 조약에도 자체적인 집단 방위에 관한 일종의 5번째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나토의 조항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랑스와 폴란드는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발트해 상공에서 핵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양국이 함께 목표물 타격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연방,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자, 오늘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갑자기 유럽이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유럽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국가들이 더 자주적이고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러시아, 중국 대통령이 유럽인들에게 단호히 반대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우리가 깨어나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금 동료들은 더 냉철하게 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행동해야 하며 더 단결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럽인들이 이제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위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는 프랑스와 폴란드가 발트해 상공에서 핵훈련을 실시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러시아 연방 내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공동으로 연습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훈련의 일환으로 목표물 탐지와 주로 미국산 JSSM 및 알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재래식 무기 공격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를 중요 목표라고 부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훈련은 곧 발트해 상공과 북부 폴란드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훈련은 크렘린의 공격적인 정책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프랑스의 해구산을 확장하는 일환입니다. 또한 이는 2026년 3월 2일 브레스트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이 발표한 결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의 프랑스 핵무기로 이웃 국가들까지 보호한다는 아이디어가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4월 20일 폴란드를 방문해 도널드 투스크 총리와 만난 이후 군사 영역이 바로 그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핵탄두는 물론 폴란드의 상시로 보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핵탄두들은 라팔 전투기에 주기적으로 장착되어 폴란드 공군과 이런 식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핵무기가 계속 프랑스에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전투기가 신속하게 이륙해서 폴란드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프랑스인들이 이번 훈련에서 바로 핵탄두 사용을 모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4세대 다목적 전투기 라팔은 프랑스에서 이른바 부다페스트 크로베츠 라인까지 비행한 뒤 그곳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폴란드, 프랑스 무기가 나토의 관료주의를 벗어나 운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이는 마치 새로운 군사동맹으로 마크리토나 도널드 트럼프 또는 북대서양 동맹의 다른 인사들이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절차를 마련하면 방어에 대한 결정을 훨씬 더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폴란드, 프랑스 연습 시나리오는 러시아 측의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계획이 될 것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포함됩니다. 즉, 나토가 대응하지 않으면 프랑스와 폴란드는 이미 따로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합의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이미 공무원들에게 집단방위 조항의 실질적 이행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유럽연합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키프로스 대통령 니카스 흐리스토들리디스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이제 유럽연합 조약 제42조 7항의 조항을 구체화할 때가 되었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토 헌장 제5조에 규정된 집단 방위 조약과 달리 유럽연합의 상호 지원에 관한 42.7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나 군사 구조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총리 도널드 투스크는 전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단순히 형식적인 동맹이 아니라 진정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도구, 즉 방위수단, 국가 간 군대 이동 보장 등에서의 실질적인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연합 조약의 42.7조가 단 한 번만 발동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한 이후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유럽연합 국가들은 프랑스군이 프랑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럽 및 국제 군사 임무에서 프랑스군을 일부 대체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유럽연합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국가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나토 헌장 5조와는 매우 다릅니다. 즉, 유럽에서는 나토가 여전히 집단 방위의 근간이 되지만 유럽연합도 이를 보완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바로 그 42.7조에 명시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유럽 이사회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에게 유럽에 관한 핵심 결정권을 넘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더 이상 유럽연합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토니우 코스타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장 차이의 예로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려는 미국의 작전, 이란에서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럽이 마침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막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